현재 LG아트센터에서 10주년 앙코르 기념 공연 중인 뮤지컬 레베카. 압도적 서스펜스, 완벽함을 넘어선 최고의 뮤지컬이라는 카피와 함께 공연되는 본작은 누적 관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정말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온 뮤지컬입니다. 과연 이 작품, 레베카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국의 서스펜스 소설 작가 데프니 듀 모리에가 쓴 소설 레베카와 이를 원작으로 한 거장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이 만든 영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뮤지컬 레베카. 기본적으로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이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러티브 구조를 가집니다. 귀부인의 말동무와 심부름을 하며 돈을 벌던 이희는 몬테카를로의 고급 호텔에서 우연히 만난 영국 출신의 유명인 막심 드 윈터와 사랑을 시작하죠. 사교계에서 무척이나 유명했던 막심의 전 부인 레베카 드 윈터. 그녀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후 이희는 막심에게 찾아온 새로운 빛이었죠. 하지만 이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 대단했던 레베카와 비교하며 막심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며 이곳저곳에서 수군거리곤 했죠.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교계 문화랑은 거리가 먼, 심지어 하녀에 가까운 삶을 살던 이희가 마치 신데렐라처럼 한순간에 수많은 관심을 받는 드윈터 가문의 귀부인이 된 거니까요. 아무튼 무척이나 화려하지만 안개처럼 비밀이 가득한 공간, 대저택 맨덜리에 도착한 두 사람. 이 순간부터 내러티브의 중심인 이희와 관객들은 불안정한 긴장감의 정서, 즉 서스펜스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 저택의 안주인임에도 대놓고 손님 대접을 하는 하인들과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진 집사, 댄버스 부인의 존재감이 이어집니다. 이들과 이희 사이는 물론 이들과 주인, 막심 사이에서도 묘한 기싸움이 이어지는 것 같죠. 물론 단순하게 긴장되는 상황에 나열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친척 등 가족 구성원과의 만남이나 부부 사이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여주며 긴장감을 풀어주면서도 끊임없이 언급되는 레베카의 이름을 통해 그녀의 존재감을 강력하게 각인시키죠. 단지 그뿐일까요? 뮤지컬 레베카의 이막에서는 그 비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저택 전체에 거대한 영향력을 끼치던 레베카 드 윈터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로 인해 이희와 관객이 느끼던 1차적인 긴장감 해소가 이어지고 직접적인 행동 방식에 변화가 생기죠. 하지만 본격적인 재판 및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적인 긴장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작품의 스토리텔링 방식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끌고 오던 이희의 시점에서 벗어나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는 하인들처럼 새로운 시점에서 레베카의 두 번째 비밀을 듣기 시작하죠. 2차적 긴장감이 해소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인들과 관객이 이어 함께 비밀을 듣게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레베카의 신복, 댄버스 부인이죠. 이 순간 우리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실에 대한 긴장감과 궁금증이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배신감이 불러올 파국까지 말이죠. 이처럼 뮤지컬 레베카의 스토리텔링 방식은 원작과 영화가 추구했던 방식을 무대 위에 올리며 그 매력을 유지합니다. 가사와 대사 속에 치밀하게 섞인 복선과 정서적 암시를 통해서 긴장감을 형성하는 방법이죠. 압도적 서스펜스라는 공연의 카피가 떨리는 심장으로 와닿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완벽함을 넘어선 최고의 뮤지컬이라는 카피의 맥락을 살펴볼까요? 뮤지컬 레베카는 미하엘 쿤체와 실베스타 르베이의 조합으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이 작사, 작곡가 콤비의 이름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제법 익숙할 것 같은데요. 레베카와 마찬가지로 EMK 뮤지컬에서 공연 제작을 맡은 뮤지컬 엘리자벳, 모차르트, 마리 앙뚜아네트 등 다양한 작품에서 훌륭한 결과물들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작품, 레베카에서도 둘의 조합이 빛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뮤지컬 레베카의 넘버 구성은 평화로운 넘버와 강렬한 넘버의 연속으로 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본작 넘버들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이 곧 스토리텔링을 위한 장치로 사용되는 뮤지컬이라는 장르 본연의 특징을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서사와 마찬가지로 음악도 긴장감 형성과 완급 조절의 역할을 맡은 거죠.
이때 무대 전환을 위해 중간중간 삽입되는 넘버들이 참 좋았습니다. 우선 넘버가 서사적인 장치를 하는 경우도 많이 등장했어요. 막심의 성향에 대한 복선이나 이희에 대한 하인들의 무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동시에 작품의 무게감을 많이 줄여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특히나 하인들이 부르는 넘버의 경우 그 내용에 있어 이희 입장에서는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멜로디가 가볍고 튀어서 적당한 수준의 긴장감 완화 효과를 줬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뮤지컬 레베카 얘기를 하는데 이 작품의 가장 유명한 넘버 레베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댄버스 부인이 그녀의 주인이었던 레베카를 회상하며 부르는 넘버 레베카는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레베카 드윈터의 이름처럼 다양한 형태로 리프라이즈 됩니다. 이때 댄버스 부인이 부르는 레베카의 의미가 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애정과 그리움이 느껴지는 회상, 충성심과 적대심이 느껴지는 기싸움, 배신감과 분노가 느껴지는 절규까지 작품의 정서를 지배하는 댄버스 부인이기에 그 역할에 맞는 배우들의 뛰어난 역량도 이 넘버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많은 댄버스 역할 배우들이 각자가 부르는 레베카에 대한 해석에 자잘한 차이가 느껴지기도 하는 만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뮤지컬 레베카를 보게 만드는 1등 공신은 이 작품의 메인 넘버 레베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앞에서 레베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인물 레베카. 초연 당시 안내방송에서는 도대체 레베카는 언제 나올까요? 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웃음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전형적인 콜럼보의 아내 형식의 캐릭터로 볼 수 있습니다. 작품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으면서도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언급되며 나아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레베카 드 윈터라는 인물은 일종의 판무파탈 캐릭터로 보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사로잡는 강력한 매력에 더불어 안주인으로서의 능력도 무척 뛰어나 사교계에서 드 윈터 가문의 위치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 인물이죠. 하지만 동시에 막심이라는 남성을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막의 중요 넘버 칼날 같은 그 미소에서는 레베카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며 그녀가 드 윈터 가문의 규칙을 농락하고 막심의 정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연결되는 맥락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레베카의 캐릭터성은 원작과 영화가 제작된 이후 1940년대 필름 느와르 시절과 연결되었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전형적 가족상을 해체하고 남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여성 캐릭터의 맥락인 것이죠. 그 밖에도 분노에 사로잡힌 막심, 작품 내내 흐르는 무거운 분위기, 이희와 댄버스 부인의 선명한 대조, 긴장감 넘치는 맨덜리의 비밀들까지 필름 누아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장르적 특징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막심과 이희, 그리고 레베카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 선한 인물이 아니라는 모호성 또한 앞선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죠. 아무튼 이와 같이 레베카라는 캐릭터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작품, 뮤지컬 레베카는 어떤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강렬한 불길과 함께 끝난 영화의 맥락과 뮤지컬의 맥락은 분명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넘버가 이희가 마지막으로 부르는 어젯밤 꿈속 맨달리죠.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차이점이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희는 전형적인 신데렐라형 캐릭터입니다. 막심으로 인해 상류층 사회에 진입했고 완벽한 안주인이 되기를 희망하죠. 그런 그녀의 입장에서 몰입해서 따라가면 작품의 이야기는 결국 전통적 가족주의 맥락으로 귀결됩니다. 고통스러운 사건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족을 지켜낸 이희의 노력이 느껴지죠. 반면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 레베카의 입장에서 서사를 따라가면 전통적 구조를 해체하는 여성 서사의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위선으로 가득한 상류사회는 물론 이름뿐인 가장 막심을 비웃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존재감을 드러내죠. 이처럼 뮤지컬 레베카는 양가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결국 뮤지컬 레베카는 후자의 맥락으로 완성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관객들이 공연을 보는 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완성되죠. 가족주의적인 작품의 결말과 별개로 이 작품에서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희와 막심의 미래일까요? 애초에 작품을 이끌던 서술자는 이희로 그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드윈터 부인이라고 불릴 뿐이죠. 레베카라는 이름이 인물들 사이에서 꾸준히 언급되던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공연장을 나오는 순간에 대다수 관객들 머리에 남는 건 댄버스 부인이 부르는 메인 넘버 레베카의 강렬한 멜로디뿐입니다. 맨덜린은 불길과 함께 사라졌지만 댄버스 부인의 말마따나 그녀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죠. 이처럼 레베카와 그녀를 추종하는 댄버스 부인은 국내 뮤지컬판에 있어서 주연 캐릭터보다 강하게 기억에 남는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카고에 등장하는 록시보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작품을 지배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지킬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임팩트를 국내 관객들에게 선물한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뮤지컬 레베카는 독보적인 존재감의 캐릭터 레베카의 힘 위에서 훌륭한 완급 조절이 이어지는 음악과 스토리텔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작품입니다. 초연 후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정말 많은 차례의 공연이 있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관객들에게 뮤지컬 본연의 매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입문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또 시간이 얼마가 지나더라도 댄버스 부인과 레베카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뮤지컬 레베카에 대한 제 평점은 9점입니다. 초연 당시에 느꼈던 스토리의 충격은 많이 옅어졌을 수 있지만 여전히 본 작품이 긴장감을 형성하는 훌륭한 방법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역시나 레베카를 비롯한 넘버들의 위엄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녀의 이름은 영원하다 라는 한 줄 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